자, 코인키치 시간입니다. 가상화폐 시세 분석하면서 또 오늘 이 투자에 대한 팁을 좀 얻어가도록 할까요? 고팍스 박준홍 연구원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상화폐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고팍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또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이죠. 이더리움이 3.94%의 하락, 비트코인도 1,100만 원대 후반까지 밀려 내려간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6% 조정 나오고요. 퀀텀이 5%, 라이트도 5.7%의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 코인과 관련된 이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 잡히고 있을까요?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이 헤드라인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리플 상장에 대한 루머에 반박을 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라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말하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규모가 큰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7위권의 이름을 올려놓은 거래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 4개 코인뿐만이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가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상장이 된다면 상당 부분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리플이 상장 얘기가 오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상장에 대한 루머에 반박하는 얘기를 내놨나 봐요. 리플은 당연히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독일 쪽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암호화폐로 물건을 살 때 세금 안 물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자산이 감소한다라고 평가를 해서 세금을 물린다고 하죠. 독일은 안 그렇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렇지만 유럽연합 쪽은 이 가상화폐의 어떤 근본적인 시스템인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도 뭔가 표준화하겠다. 어떤 투자자들의 이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는 인정은 해야 할 것은 인정한다라면서 뭔가 유한 액션을 취하고 있죠. 일단 독일 쪽에서 들려온 소식,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도 세금을 안 물린다는 소식 한번 챙겨봅니다. 자, 마지막 뉴스 한번 들여다볼까요? 페이팔이 암호화폐 송금 시간을 개선 방안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고요? 이에 대한 뉴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세부적인 내용 좀 들려주세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페이팔이 이제 온라인 송금 결제 업체, 잘 알려진 국제 온라인 송금 결제 업체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결제 수단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사용된다고 하면 암호화폐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고, 또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그렇게 이제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암호화폐에서 송금을 할 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10분의 전송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특허를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근데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특허를 많이 내거든요. 많이 내는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그걸 통해서 어떤 암호화폐 솔루션에 참여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암호화폐를 견제하려고 그런 특허를 내는 경우들이 많지만 페이팔 같은 경우는 좀 의미심장한 게 실제로 이제 페이팔의 경영진이나 그 창립자였던 피터 티라든지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페이팔에 있지 않지만 다들 기본적으로 지금 페이팔에 있는 CEO도 암호화폐에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항상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특허를 낸 것도 아마 혹시라도 정말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좀 응용해서 블록체인으로 더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인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공부를 해볼 만한 코인이 있다면 어떤 걸 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이 이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라는 코인인데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토큰이고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폰 메신저로 기능하게 될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클라이언트로 기능하는 게 있고 이제 메신저로 스마트폰 메신저로 기능하는 게 있는데요. 블록체인 클라이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블록체인에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건 그냥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블록체인을 직접 접속해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블록체인이 인터넷이라면 이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것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하지 않고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기능까지 동시에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과 인터넷의 차이라서
인터넷에서도 웹브라우저 되게 중요하지만 블록체인에서 클라이언트는 그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가 돌리고 있는 것들을 노드라고 하는데 이게 노드가 많이 존재하는 게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노드를 돌리는 이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무겁고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데 스테이터스는 그걸 이제 스마트폰의 메신저 형태로 만들어서 구현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이용자들은 이제 개발자들이나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사실 컴퓨터보다 요즘 스마트폰을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메신저로 구현을 하는 것이 더 전파시키기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스테이터스는 그런 모바일 메신저로 블록체인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그런 개발팀이고요.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한 강점이고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주 ICO도 1억 달러 이상을 모금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던 그런 팀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경쟁자들이 생겨나면서 텔레그램 이제 잘 알려진 메신저인 텔레그램도 ICO를 했고 텔레그램이 이제 역대 최고액의 ICO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제 1차에서 8억 5천만 달러, 이제 2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2차에서는 거의 2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또 최근 뉴스에 이제 카카오에서도 블록체인에 진출하겠다, 블록체인 사업부를 신설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텔레그램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기존의 메신저 시장에서 굉장히 입지가 있는 회사들이 이쪽에 블록체인이 뛰어들게 되면 이제 거꾸로 블록체인 쪽에서 메신저에 진출하는 이제 스테이터스로서는 상당히 이제 후발주자로서 오히려 여겨질 수도 있고요.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를 점검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박스 박준홍 연구원과 함께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